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예, 자 고려대학교 김승주 교수님 모셔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딱 김승주 교수님 나오니까 딕션 좋은 교수님 오셨네. 네. Nice to meet you, Professor Kim 예,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from Korea University. 예. Thank you for your time. 오늘은 저희가 막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뒤에서 일어나는 일, 인터넷 뒤에서 일어나는 뭔가 변화가 있다 요즘. 사실은 되게 놀라긴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다룰 주제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 굉장히 큽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데 내용이 좀 전문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뭐 전자신문이라든가 이렇게 IT 관련한 신문에서만 일부 그걸 다뤘었거든요. 근데 3프로 TV가 그걸 캐치를 해서 네. 연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야, 정말 많은 걸 알고 싶어 하시는구나. 솔직히 환자들입니다. 제가 봐도 어쩔 수 없이 이번 인생은 이렇게 삽니다만 저희나 여러분들이나 다음 인생에 태어나서는 우리 이렇게 살지 맙시다. 예. 여름에는 뭐 코스모스 언제 피는지 그렇습니다. 이런 걸 생각하고 살아야지. 그렇습니다. 도대체 망분리라는 걸 왜 궁금해합니까 우리가? 네. 하여튼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제가 오늘 이렇게 자료 화면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예. 이제 제 노트북을 좀 이렇게 보여주시면, 네. 사실은 이제 3프로 TV에서 이제 연락이 온 건 지금 이 기사를 제가 이제 SNS에 올렸고 예. 그걸 아마 보시고 연락을 주셨던 네. 것 같아요. 예. 이게 이제 올해 1월 9일하고 1월 25일 날 나왔던 기사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망분리 제도, 망분리 규제라고 하는 것이 있죠. 네. 일단은 우리나라에 뭔진 모르지만 망분리 제도라고 하는 것이 2006년부터 만들어져서 예. 계속 사용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망분리라는 게 뭔지부터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제가 그림 하나 준비했는데 예. 망분리라고 하는 건 회사 내부에 컴퓨터들이 있겠죠. 예. 그 컴퓨터들이 다 연결돼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회사 내부의 컴퓨터들을 인터넷과 끊어라. 단절시키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터넷망과 분리돼 있다. 그래서 망분리 정책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하. 이 망분리 정책이라고 하는 건 2006년부터 시행됐는데 이게 이제 왜 시행됐냐 하면 예. 우리나라의 해킹 사고가 자꾸 증가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그래 그럼 해커가 외부에서 인터넷을 이용해서 회사 컴퓨터 내부로 침투하니까 예. 모든 컴퓨터를 인터넷과 분리시키면 못 들어올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근데 그럼 인터넷도 못 하잖아요. 일을 어떻게 해요 일을? 도둑 들어올까봐 대문을 없애면 우리도 못 드나들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망분리 정책이란 걸 이제 국가정보원을 중심으로 만들었고, 예. 정부 공공기관, 국방, 그 다음에 여의도에 있는 그 수많은 금융기관들, 예. 은행 이런 거 다 포함합니다. 네. 이런 곳은 무조건 망분리 정책을 따라야 합니다. 그럼 은행원들은 책상에서 은행원 컴퓨터는 네이버 인터넷으로 연결이 쓸수 안 돼요? 없습니다. 네. 네이버 접속 안 돼요? 재택근무도 안 되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컴퓨터로는 뭐 내부망만 이용하는 거 내부망만. 그래서 보통은 예. 컴퓨터가 2대 세대 이렇게 있습니다. 외부망 있는 그래서 컴퓨터와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가 있는데 이거는 딱 그냥 인터넷용. 인터넷만 연결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예. 아하. 그 다음에 이쪽 회사 업무를 보는 컴퓨터는 따로 있고. 따로 있고. 네. 회사 망으로만 연결된.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회사 일을 하는데 예. 인터넷 자료를 받다가 뭐 또 업무에 그렇지, 왔다 갔다 해야 당연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환경에선 사실은 업무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야. 그리고 사실은 이게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됐던 건 우리 코로나 때 네. 예. 다 재택근무를 그렇죠. 했어야 그렇죠. 됐잖아요. 예, 예. 그런데 정부 공공기관, 국방, 금융은 전부 다 망분리를 하니까 재택근무가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렇죠. 집에도 망분리된 컴퓨터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금융위가 한시적으로 망분리를 완화시켰었습니다. 그래 집에서도 인터넷 망을 통해서 회사 컴퓨터에 연결해.
그래야 일을 하니. 네. 아. 그런데 예전에는 이 망블리 정책이 분명히 효과가 있었죠. 왜냐하면 뭐 그렇게 인터넷을 지금처럼 많이 쓰지도 않았고 해킹 사고는 굉장히 효과적으로 줄일 수가 있었고. 예. 그런데 이제 스마트폰이 들어오면서 네. 뭐 스마트 워크를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클라우드 서비스가 막 급속도로 보급되기 시작을 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 때 재테크 얘기가 나왔고 요새는 이제 AI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인터넷과 연결이 돼야지만 작동하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새 소위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키워드들하고 이 망블리라는 제도가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이야. 애초부터 당연히 그렇지. 인터넷과 떨어져서 무슨 업무를 한다고. 어쩔 수 없겠다. 세국 정책 아니면 세국 정책? 그러니까요. 뭐 약간 좀 그런 게 그런 있죠. 느낌이죠. 예. 어떻게 하는지가 궁금한데요. 망블리는 해킹을 막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한 건데 네. 예. 막아놓으니까 어렵더라. 다 뭐, 이해가 뭐, 되는데 둘 그럼 다 다시 문제죠. 뚫어놓으면 괜찮습니까? 괜찮은데 그러면 해킹이 문제인데 그렇죠. 그럼 어떻게 풀죠? 정확히 똑같은 질문들을 하십니다. 네. 예. 아니 아무튼 그게 문제는 활용을 알겠어. 못해도 끊어놓으면 안전한 거 아닙니까? 네, 예. 근데 붙이면 위험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첫 번째 질문. 네. 두 번째는 그럼 외국은 망블리 안 합니까? 이게 이제 두 번째 그렇습니다. 질문입니다. 예. 야, 사람 생각 똑같구나. 나도 딱 그게 궁금합니다. 지금. 우리 저하고는 똑같이 물어보는 거야. 외국도 망블리를 합니다. 네. 네.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아, 좀 달라요? 지금 망고가? 제가 화면을 하나 준비해 왔는데 이런 식으로 합니다. 네? 회사 내부에 네. 이렇게 컴퓨터들이 있잖아요. 그럼 네. 회사 내부에 굉장히 많은 디지털 데이터가 있을 텐데 예. 그 디지털 데이터를 중요도 분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건 유출되면 큰일 나. 네. 이거는 뭐 유출돼도 한 중급 정도 위험도가 있을 것 같아. 예. 아 이거는 뭐 그냥 공개돼도 돼.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뭐 탑 시크릿 뭐 일반 예.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합니다. 예. 이렇게 해놓고 탑 시크릿은 철저하게 보안을 지킵니다. 그리고 인터넷과 연결도 안 합니다. 여기 예. 들어가 있는 데이터와 컴퓨터들은. 그런데 이렇게 일반 녹색으로 돼 있는 것들은 연결되고. 인터넷이나 클라우드에 항상 연결시켜 놓습니다. 지금 우리와 차이점이 뭐예요? 저도 우리는 그걸 물어보고. 이런 데이터 분류가 없는 상태에서 모든 데이터들을 그냥 끊어놓은 겁니다. 아니 근데 이 궁금한 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래도 어차피 지금도 은행에 2대의 컴퓨터가 필요하다면서요. 인터넷 연결된 컴퓨터, 인터넷 안 된 연결된 컴퓨터. 그러니까 저렇게 해도 어차피 접근 가능한 데이터는 조금 있겠으나 그래도 또 어차피 인터넷 되는 컴퓨터, 안 되는 컴퓨터.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는 예. 말 그대로 기사 이런 것들을 보는 거지 예. 거기 어떤 회사 자료나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없게 돼 있죠. 그렇죠. 완전- 그런데 완전 예를 회사가- 들어서 제가 스마트폰으로 일을 보려고 그래요. 예. 그러면 여기 있는 데이터들은 전부 다 인터넷과 끊어져 있으니까 들어갈 수 없죠. 회사 자료를 아예 못 보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아. 여기는 회사 자료가 들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스마트폰으로 업무를 볼 수 있는 겁니다. 탑 시크릿이 아닌 거는 그렇죠. 접근이 가능하게. 그러니까 재택근무를 할 때 예. 일반적인 일반적인 자료들이 사실 훨씬 많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 것들은 인터넷과 연결해서 재택근무 하는 겁니다. 아하. 근데 정말 중요한 자료를 내가 건드려야 되면 네. 그때는 회사에 들어와서 이쪽 시스템에 들어가서 업무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회사 일을 할 때 컴퓨터가 하나는 인터넷망에 연결돼 있는 컴퓨터, 안 돼 있는 컴퓨터를 두고 자, 내가 지금 하는 일은 탑 시크릿인가 아닌가 생각해보고 탑 시크릿이면 여기서 하고 요거는 안 탑 시크릿이면 여기서 하고 이래야 되는데 네. 업무가 그때그때 이게 일반 행원들, 일반 직원들까지 그걸 다 인식하고 야, 이건 탑이지. 요건 아니지. 이렇게 구분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은 요거는 회사 일이지. 회사 일 아니지. 요건 구별할 수 있죠. 네. 누구나. 네. 근데 이거는 회사 일 중에 탑이지. 요건 회사 일 중에 괜찮은 거지를 그걸 말단 직원들까지 다 완벽하게 구별해야 이런 사고가 안 나는데 네. 그게 외국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외국은 기본적으로 네. 뭐 컴퓨터라는 게 컴퓨터가 있고 예. 데이터베이스가 있겠죠. 예. 그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들을 넣을 때 그 중요도를 같이 표시해 줍니다. 아하. 그래서 일반적인 데이터만 볼 수 있는 컴퓨터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불러와도 네. 중요한 데이터들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아예 못 끌어오니까. 처음부터 분류해 놓으면 그렇죠. 그냥 안 끌어오면 못 보는 데이터구나. 그렇죠. 그렇게 차이를 두면 된다. 그렇죠.
그러면 저거의 목적은 재택근무뿐 아니라 말씀하셨던 대로 요 일반 데이터를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요걸 데이터화해서 뭘 써보는 게 주 목적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다른 데서도 아 그래 요거는 우리가 공개해도 괜찮아 어느 정도 활용해도 괜찮아라고 했으니까 이건 AI로 뭐 학습도 시켜보고 활용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문한 대로 그 모든 직원 업무를 보는 직원이 데이터를 생성하다가 요거는 탑이구나라고 하면 탑이라고 저장해 놓고 안 탑이구나 하면 안 탑이라고 저장한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근데 일할 우리가 때. 사실은 우리는 컴퓨터 말고 현장에서는 사실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보면 문서를 만들 때 그 예. 문서를 생성하는 사람이 이게 기밀인지 그렇지. 뭔지 뭐 대외비인지 이거 다 도장 찍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종이 문서들은 다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전산 데이터만 그렇게 안 해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만들기는 일반 컴퓨터에서 만들다가 야 이건 탑이다 싶으면 저장할 때는 여기 일반 컴퓨터에서 저장하지 말고 하여튼 여기로 옮겨서 여기서 저장하는 그런 정도의 번거로움은 있으나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데이터 분류를 할 때 잘해야죠. 그래서 실제로 뭐 미국이라든가 유럽에 가보시면 하다못해 대학교 홈페이지에 가도 예. 우리는 데이터를 이런 등급으로 분류합니다. 등급 분류의 기준이 네, 있고. 그게 홈페이지에 이렇게 표시돼 있습니다. 예. 요거는 공개되고 요거는 공개 안 그렇죠. 된다. 네. 아주 그냥 사소한 기술적으로는 처음에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문서는 기밀 문서야라고 하면 기밀 문서용 컴퓨터에서 하고 아닌 거는 아닌 것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겠죠? 그렇죠. 처음에 문서를 생성할 때 등급이 부여되니까. 그러면 이거는 내부용 외부용이요가 아니라 기밀용 안 기밀용으로 나누면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부용 외부용이 아니고 네. 데이터 중요도에 따라서 시스템이 달라지는 겁니다. 교수님 그러면 그게 들어보면 그게 더 합리적일 것 같긴 합니다. 내부의 분류로 나눠서 요거는 인터넷으로 쓸 수 있고 그러면 외부에서도 그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고 말씀하셨던 대로 그 데이터를 이용할 수도 있고 또 탑 자료는 연결 안 되니까 보안도 되고 그게 합리적일 것 같은데 왜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내부용 끊고 외부용 쓰고 사실은 처음에 망분리 정책을 시행했을 때 예. 국가정보원에도 사실은 해외 정책 다 분석하시고 굉장히 이런 것들을 많이 분석하시는 전문가분들이 있습니다. 예. 당연히 외국은 이렇게 한다는 것도 알고들 계셨고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지금처럼 이렇게 획일적으로 단순 무식하게 그냥 끊는 형태로 간 것이 자 이거를 탑 시크릿 뭐 시크릿 언클래스 1급, 2급, 3급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했는데 만약에 일선 부처의 공무원들이 탑 시크릿으로 분류해야 될 걸 공개용으로 분류하면 큰일 난다. 큰일 난다. 그래서 큰일 날 수는 아직 있을까? 일선 부처의 예. 공무원들이 보안 의식이 그렇게 투철하지 않으니까 만약에 문제가 생길 걸 대비해서 예. 조금은 단순하게 좀 획일적으로 가자라고 해서 지금의 정책이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스마트폰이 들어오고 4차 산업혁명 얘기가 나오면서 예. 정책을 변화시켜줬어야 되는데 보안이라는 것 자체가 한번 딱 만들어지면 예. 이거를 완화시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야 이거 완화시켰다가 사고 나면 나한테 책임을 물을 텐데 예. 이걸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어떤 망분리 정책 같이 굉장히 강하게 운영되던 걸 이제 활용도 고려해서 좀 완화시키려면 예. 사실은 뭐 대통령이라든가 그 위에 선에서 자 내가 책임질 테니까 이렇게 그렇죠, 해봐. 그렇죠. 이렇게 해주셔야 네 이러고 움직이지. 당연하지. 그걸 저 밑에 직원서부터 안을 올려서 뭐 하는 방식으로는 사실은 추진이 되질 않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야 보안은 여기서 하고 괜찮은 건 여기서 해라고 하더라도 뭐 그 뭔가 인센티브가 있거나 괜찮아 그렇게 해가 아니면 그냥 다 여기서 하자. 내가 굳이 내 일을 인터넷 연결된 곳에서 했다가 야 너 보안인데 왜 거기서 하면 죄송해요 해야 되는 일인데 그냥 난 어차피 내 컴퓨터 여기 있고 여기서 하면 되고 집에 가서는 못 한다고 하면 된다. 연결이 안 돼서 그럼 나는 이렇게도 편하고 저렇게도 편한데 이제 그런 거겠죠. 공공기관에서는 다만 이제 사기업은 야 너 재택근무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다 막아놓은 데서만 네 일을 해놓으면 너 집에서 일 안 하려고 일부러 그랬지. 네. 이제 이러니까
요거는 하겠으나 공공기관에서는 잘 안 할 것 같은데. 그런데 문제는 네. 예. 그 공공기관의 위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일단 정책을 만들면 예. 사기업도 우리도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갑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망분리 정책을 네. 사실은 병원 같은 데서도 우리도 저렇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요구합니다. 그냥 보안용 안 보안용이 아니라 네. 내부용 외부용으로. 네. 그게 간편하긴 하고 사고 날 확률은 당연히 없잖아요. 그렇지. 구별도 편하고. 그 대신 활용은 거의 전무해집니다. 못하죠. 당연히 못하죠. 지금 그럼 대기업들도 그렇게 많이 망분리를 합니까? 당연히 하기도 했을 텐데 예. 거기도 그냥 회사용 잡담용 이렇게 나눠. 대부분 그렇게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야. 좀 극단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러면 교수님 교수님 말씀 해외에서 하듯이 1급, 2급, 3급 이렇게 분류별로 나눠요. 그래서 그 데이터 안에 일종의 장벽을 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제일 등급이 낮은 등급으로 인터넷에 연결했어요. 근데 내가 진짜 뛰어난 해커예요. 그래서 루샥 들어와서 그 장벽을 해치고 가서 그럴 수는 없습니까? 그건 물론 완전히 물리적으로 이거는 물리적으로 얘는 인터넷이랑 연결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들어올 방법이 없는데 얘는 어쨌든 통로가 하나 생긴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뛰어난 해커는 그 한 번 들어왔으니 이렇게 파고들 수 있는 위험성은 없어요? 사실은 모든 전산 시스템을 인터넷과 분리시킨다 하더라도 예. 해커들이 침투할 통로는 항상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 자 우리 컴퓨터 쓰는데 윈도우즈 뭐 이런 거 다 설치돼 있잖아요. 예. 업데이트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가정용 컴퓨터는 인터넷과 연결돼 있으니까 자동으로 되죠. 알아서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네. 되죠. 예. 그런데 이렇게 망이 끊어져 있으면 업데이트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CD를 그렇죠. 넣어야 안 되죠. 되겠죠. USB 통해서 당연히 그럼 여기에서 뭐가 올지 악성 어쩌나요? 코드가 묻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하면 망이 분리돼 있다 그래서 예. 침투 경로가 100% 차단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악성 코드가 묻어 들어와도 차단된 컴퓨터에서는 뭘 빼내서 전송을 못 하지 않나요? 그 얘기가 약간 좀 깊이 들어가는데 어떤 기술도 있냐면요. 예. 그 아마 이스라엘 팀이 이걸 만들었을 텐데 악성 코드가 내부 인터넷과 분리된 컴퓨터에 설치가 됩니다. 예. 그러면 얘가 특정 키워드가 들어간 데이터들을 찾아요. 예. 예를 들어 미사일이라든가 뭐 북방 뭐 이런 것들. 그럼 찾으면 그 데이터를 밖으로 보내줘야 되잖아요. 예. 어떻게 보내주냐면 우리가 이렇게 컴퓨터 잘 보면 그 불 깜빡깜빡거리는 거 있죠. 네. 예. 이걸 이제 몰스부호 같이 사용을 합니다. 불이 네. 깜빡거리는데 어디서 깜빡여요? 우리 컴퓨터 보면 이렇게 전원 버튼이니까 하드 디스크 있는 예, 이제 예. 불이 깜빡깜빡하죠. 있잖아요. 깜빡깜빡해요. 거기 예. 이제 카드 디스크에 돌아갈 때. 읽을 때 막 깜빡깜빡 그렇죠,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걸 제어해서 예. 몰스부호 같이 쓰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10, 10 이런 신호로 해서 예. 계속 깜빡깜빡거리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밖에는 뭐가 있냐면 드론이 있습니다. 우와. 그래서 드론이 그걸 찍습니다, 전체를. 대박이다 진짜. 와. 그걸 안에서 모르스부로 바꿔서 네네. 그렇게 해서 전달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시연을 했었습니다. 우와, 진짜 사람들 정말 대단하다. 그 정도 정성이면 내줘야 됩니다. 그 뭔지 몰라도. 진짜 대단하다. 와. 와. 그러니까 정말 인생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런 최선 다해봤습니까?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그것도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말씀드렸던 대로 분류를 하더라도 뚫릴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좀 더 가능성은 있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뚫릴 수도 있죠. 예.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예. 뭐냐면 우리는 보안이 무조건 우선입니다. 예. 그래서 망분리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한다라면 네.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의 선두국가가 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아, 물론 그렇죠. AI 활용의 선두국가가 되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순되는 두 가지 정책을 다 하고 싶은 거예요. 예, 예. 그럼 뭐 하나는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약간의 리스크를 감내하고도 요렇게 갈 거냐 아니면 철통방어 할 거냐 그렇죠. 그 외놈들이 무서워 쇄국 정책 할 거냐 그건 뭐 비슷하네요. 그런데 그런 많은 고민들을 예. 뭐 미국이라든가 뭐 영국이라든가 이런 많은 나라들은 우리보다 더 먼저 했을 것이고 그 많은 고민들 중에서 이런 것들을 선택을 했다라면 예. 우리도 예전처럼 그런 획일적인 어떤 보안 정책에서 이제는 좀 활용을 고려한 쪽으로도
가봐도 되지 않는가 그 이런 이야기. 이제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활용이라고 하면 아주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인터넷에 연결된 일반 PC에서도 예를 들면 국방부라면 사병들 메뉴라든가 예를 들면 1급 기밀이 아닌 것들은 다 여기서 작성하고 여기에서 저장하고 누군가 와서 퍼가더라도 자동으로 퍼갈 수 있게 해야 그와 관련한 인공지능을 교육시키든가 그럴 때 자유롭게 쓴다 그 말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 제가 조금 더 하나를 보여드리면 제가 화면 요거 잠깐 보여주시면 예. 요게 이제 국가정보원에서 내놓은 보안적합성 검증 체계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새로운 버전이 2022년 11월 1일에 네, 발표됐습니다. 예. 보시면 여기 가그룹, 나그룹, 다그룹 이렇게 있죠. 예.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기관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따라서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을 나눠놨습니다. 기관도 일단 나누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니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가나 나는 거의 뭐 인터넷 다 못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다까지도 인터넷 회사에서? 못 씁니다. 다 망분리합니다. 대학도 그래요? 대학교라고도 돼 있네요. 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와. 공립학교들 뭐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집에서 접속을 못한다. 그렇죠. 그래서 네. 이 모든 기관들은 획일적인 망분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어허. 그런데 이게 개선이 되면 어떻게 예. 바뀌냐면 예를 들어서 국방부 소속 산하기관이라든가 뭐 중앙행정기관, 예. 뭐 검찰청이라 하더라도 네. 그 안에 있는 데이터들이 다 1급 정보는 아니잖아요. 뭐 그럴 수 그렇죠.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을 중요도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라는 겁니다. 각각 클래시파이드, 그러니까 기밀 데이터, 뭐 센시티브 데이터, 이건 O는 오픈드 그래서 네. 공개해도 되는 데이터. 음. 그래서 O로 돼 있는 거는 예. 인터넷 자유롭게 쓸 수 있고 재택근무도 할 수 있게끔 해줘라. 음. 그리고 요 C에 대해서는 예. 굉장히 엄격하게 보안을 지켜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좋은 건 그렇게 공개된 데이터는 요즘 막 태어난 인공지능 개발할 때 쓰이면 좋으니까 그거 말고 다른 목적이나 용도가 그 다음에 이게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처럼 현재처럼 그냥 컴퓨터를 딱 끊어놓고 모든 데이터를 그냥 같은 수준으로 관리하면? 보안을 하려면 예. 보안의 수준은 하향 평준화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 지금 전자정보 시스템이 있죠. 예. 그 전자정보 시스템 안에는 각종 데이터가 들어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쵸? 예, 예. 이 데이터를 인터넷과 일단은 끊어놨죠. 예. 그 다음에 끊어놓은 걸로도 안심할 수가 없으니까 그 데이터들을 다 여러 가지 정보보호 제품들을 통해서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예. 패스워드 근데, 넣으라고 그렇죠. 근데 예. 이 데이터의 중요도가 분류가 안 돼 있으니까 다 똑같은 수준으로 보호하는 거예요. 개나 소나 다 접근해야 그렇죠. 되니까. 네. 예. 그런데 문제는 정보보호 예산이라는 건 한정이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디지털 데이터의 수는 자꾸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하향 평준화됩니다. 싼 걸 그냥 쓰는 거군요. 소위 싼 걸 그러니까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까. 사병들 메뉴를 취사병이 매일 봐야 되니 거기 컴퓨터에 자꾸 드나들다 보면 아. 장군들 숙소 주소까지도 같이 빼낼 수 있는데 아. 메뉴는 그냥 여기서 봐 그 말이군요. 그런데 데이터 분류가 잘 돼 있으면 상급 데이터는 좀 돈을 많이 들여서 보호하고 그렇죠. 중급 데이터는 조금 낮게 하고 뭐 하급 데이터야 뭐 그냥 일반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니까 그냥 놔두고 뭐 이런 식으로 좀 탄력적인 예산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망분리를 아예 안 하는 건 아닌데 획일적인 망분리를 하지 마라. 그렇죠. 그래야 망분리로 인한 부작용을 좀 줄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뭐 알겠습니다. 구구절절 옳은 이야기 같은데 싫습니다 내지는 안 됩니다 하는 반론이 있습니까? 그 주장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보안 이제 담당자들은 당연히 망분리 하자고 옛날 같은 망분리를 하자고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상관은- 활용은 잘 모르겠고 그렇지. 보안이 일단 저의 업무니까. 그렇지. 그런데 이제 AI 부서나 예. 데이터 사이언스 이런 쪽은 4차 산업혁명 뭐 이런 쪽은 그것 때문에 안 된다 그러지. 활용해야 됩니다. 이 얘기들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아주 팽팽하게 부딪히거든요. 아, 서로 자기가 맡은 롤이 다르군요. 그렇죠. 롤이 달라. 그렇지. 그러면 그걸 누군가 위에서 자, 이거 해, 풀어줘야지. 이렇게 풀어줘야지. 그렇지. 예. 너희들이 잘 타협해보면 타협이 안 됩니다. 아. 근데 약간 이건 다른 질문인데 교수님 지난번에 왜 무슨 정부 사이트가 막 다 폐쇄까지는 아니지만 막 그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뭐 난리 난 적 있었잖아요. 그때는 또 망분리가 돼 있어서
뭐 행정망이 다 분리가 돼 있었는데 그때는 왜 그럼 무슨 공격을 받고 뭘 업데이트하다가 그렇게 됐다고? 그때는 공격보다는 예. 정부 시스템들은 예. 이원화, 이중화 해놓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시스템을 하나 더 준비해서 예. A라는 게 망가져도 B라는 게 돌아가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제대로 안 돼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비를 쓰다 보면 노후화돼서 이렇게 불량이 나올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장비 불량으로 A라는 시스템이 먹통이 됐는데 그럼 빨리 B라는 시스템이 가동돼야 되는데 이중화, 이원화가 충분히 안 돼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즉각적으로 그거는 보안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렇죠. 어떤 시스템 장애라고 보시는 게 맞죠. 그렇군요. 뭐 빨리 해야 되겠네요. 그럼 이제 어떤 변화가 있을까? 방법은 뭐 정해야 지금 되고. 일단은 국가정보원에서 예. 아까 제가 1월 중순에 큰 원칙을 발표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화면에 보여드리는 이 네 가지는 기본적으로 지키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예. 그래서 데이터 자체를 CSO 3등급으로 분류하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classified는 진짜 기밀, 이가 아하. 중요한 거. 그다음에 sensitive는 이제 개인 정보 같은 거. 예. 그다음에 이 오픈이라고 한 건 이제 그냥 오픈해서 자유롭게 네, 예. 공개돼도 되는 거. 예. 그래서 어떤 활용과 보안을 적절히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AI 및 클라우드 정책에 어떤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겠다가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 이제 제로 트러스트 개념을 적극 활용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저게 뭐예요? 저 제로 트러스트라고 하는 건 사실은 조 바이든 대통령께서 예. 굉장히 강조를 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에 뭘까요? 하나입니다. 믿지 마라. 일단 그쵸. 의심하고 본다. 아무것도 믿지 마라.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는 망분리를 믿었죠. 예. 야 인터넷이랑 다 끊었으니까 회사는 안전할 거야. 예? 그 다음에 우리가 회사 내부로 들어갈 때 신분증 확인 이런 거 다 하잖아요. 네. 그래서 회사 내부에 나랑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착한 사람들일 거야. 네. 이런 걸 다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코로나가 딱 터지고 재택근무를 해야 되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집에서 일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회사 시스템에 집에 있는 컴퓨터로 막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기존에 회사에서 근무했을 때 우리가 믿었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라. 그 아무것도 믿지 마라. 예를 들면 풀어놨으니까. 그래서 신원 예를 들어 접속할 때마다 신원 확인 계속하고 얘가 허가받은 등급 안에서만 자료를 보고 있는지 계속해서 확인하라. 이게 이제 제로 트러스트입니다. 그렇겠지. 그래서 우리도 망을 이제 연결시키고 뭐 이런 것들을 하니까 예. 이제는 우리도 미국처럼 계속해서 신원 확인하고 그 다음에 얘가 이거는 접근할 수 있는 자료인가 아닌가? 등급 확인해서 철저하게 보안 관리를 하라라는 얘기고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런 보안 정책을 데이터 중요도 중심으로 바꾸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DJ 정부 때 네. 우리가 전자정부를 시작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데이터 분류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막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예, 예. 근데 우리가 옷장에 옷들이 너무 많이 섞여 있으면 정리할 엄두가 안 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딱 그런 상태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정리를 안 한 데이터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아. 그래서 이걸 지금 뭐 그래 다 드러내고 다시 이거 해봅시다 안 하면은 문제가 되는구나. 생길 수도 있어서 아하. 일단은 지금 디지털 플랫폼 정보위원회에서 올해부터 일단 예산을 집행해서 실제 시스템 구축에 들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개선된 어떤 이런 망분리 정책 같은 걸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 먼저 적용한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다가 나올 거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그 가이드라인을 그 구체화된 가이드라인을 전 정부로 확대해서 순차적으로 이런 망분리를 개선하는 보안 정책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확대 적용한다. 이런 기본 원칙은 지금 갖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요런 게 되면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그 가나 다군에 해당되지 않은 민간 기업들도 우리도 비슷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많이 하고 그렇죠. 있다면서요. 왜냐하면 정부 가이드가 나올 테니까 예. 이제 기업들도 아마 그걸 참고하게 될 겁니다. 그럼 정부 가이드라인이 바뀌면 민간 기업들도 앞으로 바뀌겠네요. 바뀔 겁니다. 그럼 무슨 클라우드라든가 보안 산업이라든가 이런 뭐 약간 변화가 있을까요?
분명히 변화가 있을 거고요. 예. 사실은 제가 아까 그림을 하나 보여드렸었는데 예.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든 간에 인터넷과 내부 회사의 모든 컴퓨터를 다 끊어놨잖아요. 예. 그런데 정부에서는 자꾸 클라우드 하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자, 근데 클라우드를 쓰려면 인터넷과 연결시켜야 될 거 그렇죠. 아니에요. 예. 자, 그러니까 이제 정부의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는 클라우드를 정부 부처에서 쓰는 게 싫은 거예요. 그렇겠죠, 당연히. 그냥 막물리 기껏 했는데 클라우드 쓰려면 다시 연결시켜야 해야 되고 되니까. 네. 그러다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대통령께서 클라우드 쓰라고 지난 정부, 지지난 정부 때부터 계속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럼 클라우드를 쓸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이렇게 갑니다. 네. 그럼 이제 어떻게 가겠습니까? 클라우드를 만들어 놓고 클라우드에 공개돼도 되는 정보들만 일단 분류해서 빨리 올려놔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 아니죠. 그걸 어떻게 할 거냐면 자, 그러면 민간에서 개발한 클라우드 쓰세요. 예. 그 대신 우리가 설치하라고 하는 보안 프로그램 잔뜩 까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인터넷 뱅킹 할 때 보안 프로그램 네, 잔뜩 네. 깔리는 예, 것처럼.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설치하다 보면 클라우드가 너무 느려갖고 일단 쓸 수가 없습니다. 야. 어떡하나. 그 다음에 어. 기본적으로 우리 보안 담당 기관에서 만든 그런 정책들이 예. 우리나라에만 적용되는 거지 외국 업체들은 그런 거 처음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외국 업체들은 그런 보안 제품들이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예. 그 얘기는 어떡해요? 뭐냐면 외국 클라우드, 외산 클라우드는 우리 정부기관에서 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하. 그거. 근데 외국에서는 애초부터 막물리를 할 때 이런 사태가 올 걸, 즉 재택근무나 AI 시대가 올 걸 예상해서 기밀 정보와 안 기밀 정보를 나눴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 그래서 제가 예. 물어보실까봐 예. 제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이거 좀 특정 업체 자료에서 그런데 그 뭐 팜플렛에 나와 있는 게 이거밖에 네네. 없어서 예. 마이크로소프트 팜플렛 자료를 제가 하나 갖고 왔습니다.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거든요. 예. 정부용 클라우드가 나눠져 있죠. 탑 시크릿용, 네. 시크릿용, 일반용. 예. 그래서 데이터가 나눠서 들어갑니다. 아예 정부 거, 네. 정부 클라우드도. 클라우드도. 네. 그래서 탑 시크릿이나 이것은 보안 수준이 굉장히 높고요. 아하. 그게 아닌 것들은 조금 낮아서 그냥 일반 우리들이 쓰는 클라우드 같은 걸 쓸 수 있게끔 해놨고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저렇게 해야 보안 비용이 효율적으로 배분된다는 걸 알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나눈 건데 우리는 왜 처음에 그런 망불리를 할 때 보통 무슨 일을 하든지 해외 사례 베끼기로 잘 베끼기로 유명한 민족인데 왜 우리는 애초에 망불리를 할 때 저렇게 안 하고 그냥 내부용 외부용만 나눠놨다가 이 고민을 하게 됐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이걸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아. 일선 부처의 공무원들의 보안 의식이 낮기 때문에 예. 1등급으로 분류돼야 될 걸 3등급으로 분류해서 하면 어떡하냐. 데이터가 나가면 그건- 큰일 난다. 그러면. 그걸 이제 우려한 겁니다. 그런데 뭐 초기에는 분명히 그럴 수 있는데 네. 사실은 정책이라는 게 한 정책이 계속 갈 수는 없으니까 중간에 이제 이걸 바꿔줬어야 되는데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는 바꾸기 싫죠. 이거 내가 바꿨다가 사고 터지면 제가 덤태기를 쓰는 거니까 굉장히 보수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외국에서는 그럼 거꾸로 말하면 저렇게 보안 등급별로 분리하자고 할 때 최초에 외국에도 망분리 시작할 때는 우리와 똑같은 고민. 말단 직원이 분리 잘못하면 어떡합니까? 라는 의문이 있었을 텐데 거기는 no problem, go 이렇게 했을까요? 그런 것들은 네. 사실은 제도를 무조건 막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교육의 문제로 해결해야 되는 거거든요. 보안에서 그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 외국 그러니까 이제 보안하는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 것 중에 예. 너무 말도 안 되는 보안을 강요하면 사람들은 우회할 방법을 찾기 시작한다. 그렇지. 무단 횡단이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죠. 중간중간에 횡단 그 대표적인 사례가 비밀번호입니다. 예. 자꾸 바꾸라고 그러니까 예. 어디다 써놓든가 한 2개 갖고 왔다 갔다 하든가. 네. 네. 그래서 외국은 비밀번호를 뭐 주기적으로 바꿔라 이런 거 옛날에 없앴습니다. 아, 그래요. 그럴까봐. 그 다음에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군이나 이런 데서 가끔 사고 날 때 보면 예. 어떤 사고가 있냐면 분명히 망을 끊어놨는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 이렇게
테더링 같은 걸 통해서 인터넷을 쓰게끔 유지보수 업체가 그걸 몰래 꽂아놓은 거예요. 그러다 이제 그게 뚫려서 사고가 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 이런 게 이제 너무 강력한 어떤 걸 강요하니까 자꾸 삐져나갈 수단을 찾는 겁니다. 그러다 보안 사고는 더 크게 나는 거거든요. 예. 그걸 미리 알고 경험했던 외국의 케이스와 이게 막 약간 네거티브 시스템, 포지티브 시스템 그런 네,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약간 요것만 하지 마. 나머지는 열어주는 거 하고 우리 이게 다 찍어서 안 하지 말아야 될 걸 찍어주는 시스템하고. 문화의 차이였다. 야, 약간 그런 느낌은 있는 이걸 것 같네요. 어느 정도까지 외국은 고려하냐면 예. 이게 지금 그 영국 정부 자료인데 원래 영국이 이렇게 5등급으로 데이터를 분류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이렇게 국가 안보 목적이라고 제가 해놓은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관리돼야 되는 데이터들입니다. 예. 근데 보면은 요 밑에 뭐 프로텍트나 언클래시파이드로 돼 있는 건 데이터가 별로 안 되잖아요. 위에 게 더 예. 많고. 예. 네, 예. 그래서 영국 입장에서 봤더니 야 이러면 AI 시대에 뭐 활용하고 이런 거하고는 좀 안 맞는데 그래서 영국이 이렇게 6등급으로 분류하던 걸 예. 3등급으로 바꿨습니다. 그렇게 음. 해놓고 탑 시크릿이나 시크릿 즉 국가 안보 목적은 예. 최소화시켰어요. 그리고 나머지 여기 어피셜이라고 돼 있는 것들은 다 풀어요? 다 좀 풀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여지를 뒀습니다. 아. 영국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데 3년 걸렸습니다. 제가 아까 3년. 데이터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예. 데이터 정리하는데 엄두가 안 난다고 그러잖아요. 예. 지금 영국이나 미국은 어느 정도 하는데도 활용에 더 중점을 두고 요거 조금 바꾸는데도 뺐다 3년이 이거죠. 걸리는 겁니다. 예. 근데 우리는 데이터 분류 아예 제대로 안 했잖아요. 그러면 영국 케이스를 그대로 우리가 매핑을 해보면 우리 정부가 지금부터 해도 대통령님 임기 끝날 때쯤 이제 데이터 분류 체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렇겠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굉장히 빨리 좀 역량을 집결해서 서둘러서 이런 것들을 해야 예. 뭐 디지털 플랫폼 정보라든가 지금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뭐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저것처럼 분류를 그냥 할 게 아니고 탑 시크릿하고 시크릿만 딱 찍어서 얘만 드러내. 그 나머지 그냥 다 풀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맞아요. 아닙니까? 방 그거 정리- 언제 방 그 정리할 때 정리합니까? 보면 뭘 버릴지를 고민하면 방 정리가 끝이 없어. 아, 그니까. 여기서 나 지금 제일 중요한 거. 불났다고 생각하고 딱 트렁크 하나만 갖고 와서 여기다 빨리 넣고 싹 갖고 나서 나머지 다 버려야 돼. 나머지 그냥 싹 버리고 아니면 한쪽으로 딱 몰아넣는다. 끝. 뭐 이렇게. 맞는 말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 진짜. 그래서 다행히 사실은 이번에 얘기 드려보고 예. 그냥 안 되면 이제 더 이상 위원회 뭐 이런 걸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근데 뭐 아무튼 잘 받아들여졌고 또 덕분에 또 많은 또 이쪽 데이터 활용과 보안이 같이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쪽에 물꼬가 좀 트여서 지금 조금은 좋아하시는 것 같고요.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보였던 게 인터넷 전문은행들입니다. 왜요? 인터넷 전문은 카카오뱅크, 토스 막 이런 데는 예. 굉장히 혁신 기술을 가지고 어떤 것들을 하는 거잖아요. 네, 네. 여기는 기본적으로 스타트업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가 뭘 주로 활용하냐 하면 오픈 소스 이런 걸 활용을 되게 많이 해요. 네. 재택근무는 늘상합니다. 네. 그런데 딱 왔더니 망분리하라고 그러죠. 예. 망분리했더니 오픈 소스 못 쓰죠. 망이 그려져 있으니까 인터넷에서 못 갖고 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재택근무는 뭐 아예 안 되죠. 그러다가 이제 이런 물꼬들이 조금씩 트이니까 이제 우리도 다른 스타트업처럼 이렇게 좀 빨리빨리 좋아한다. 어떤 혁신적인 사업들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또 사실은 방산업체에서도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었어요. 방산. 네, 방위산업체. 아. 이제 제가 실제로 모 대표님한테 들었는데 예. K방산이 요새 굉장히 뜨잖아요. 예. 근데 직원들이 자꾸 나간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왜 나갑니까? 그랬더니 K방산이 뜨면서 수출 뭐 이런 걸 하는데 예. 그럼 막 연락 오고 전화 받고 뭐 해야 되거든요. 시차 안 맞으니까 막 밤에 전화하고 주말에 전화하고 그렇죠. 하는 밤에 이메일 오고 뭐 밤에 예. 데이터 달라고 그러고 이게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근데 방산업체는 망분리를 안 해야 되거든요. 되니까. 네. 그러니까 재택근무가 안 되는 거예요. 내일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K방산에 자료 줄수 주세요. 그러면 회사 나가서 그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신입 직원이 몇 번 하다 보면 그냥 나간대요. 야.
그렇지. 그 방사는 또 사이즈가 다른데. 그럼 뭐 내일 연락드릴게요. 이게 되겠습니까? 그 큰 사이즈가? 와. 야,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 회사 이메일을 집에서 접속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행복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 제가 이 기업 얘기해서 좀 그런데 예를 들어 카카오뱅크와 카카오가 있었잖아요. 예. 우리 코로나 때 카카오 개발자 직원분들은 예. 재택근무를 했습니다. 그렇죠. 카카오뱅크는 재택근무를 못했거든요. 뱅크라고. 이 은행이니까. 예. 그런데 금융위가 또 많이 그 당시에 그런 어떤 민원을 받아서 한시적으로 완화시켜 주면서 일부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망 분리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하면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면 일단 탑 시크릿에 대한 보호를 좀 더 비용을 효율적으로 드릴 수 있다. 1번. 2번은 재택근무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2번. 3번은 인공지능 개발에 도움이 된다. 그렇죠. 데이터. 아니 저도 그런 얘기 들었는데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하여튼 데이터를 분류하고 인공지능에 맞춰서 데이터를 차곡차곡 잘 쌓아두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죠. 그거하고 또 이런 게 관련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데이터를 모아야 되는 건 다 아시잖아요. 예. 학습 데이터를 모아야 되잖아요. 음흠.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육군, 해군, 공군은 데이터가 연결이 없다. 안 돼 있고요. 육군, 해군, 공군에서도 단위 부서들 다 연결이 안 돼 있고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냐면 제가 육군사관학교에 초빙 교수 생활을 1년 좀 넘게 했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육사에서. 예. 이게 인터넷이랑 끊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USB 이거 다 막혀 있고 강의 자료를 그럼 강의 자료를 저는 고려대학교에 그게 다 있는데 갖고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럼 이제 그 안에서 다시 그걸 다 만드는 겁니다. 아니, USB를 들고 들어가면 안 돼요? 그게 그 포트 자체가 꽂는 보안 포트가 없어요.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그거 딱 꽂으면 바로 왜 와. 이상 경고 신호가 들어옵니다. 세상에. 그래서 제가 그때 육군사관학교에 도대체 무슨 기밀 자료가 있겠습니까? 내 말이. 파워포인트 학습 자료밖에 없을 텐데. 예. 근데 여기를 다 이렇게 망분리하라고 그러는 건 너무 과도한 것 아닙니까? 네, 군 관련 시설 그러면 중요한 느낌이 드니까 다 그걸 분리해놨겠지. 각급 시설이니까 망분리. 예. 저도 지방 검찰청에 뭐가 있길래 저것저것 미국인가 나도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피의자 신원 정도일 텐데. 빨리 바꾸는 방향이 맞긴 맞는 것 같네요. 방향은 분명히 네. 뭐 대통령께서 잘 잡으셨고요. 예. 그런데 사실은 제가 오늘 뭐 3프로 TV에서 불러주셔서 나왔지만 예. 사실은 언론에서도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고 계셨다가 진짜 정책이 잘 돼가고 있나 활용하는데 외국처럼 해보면. 지장이 없나 예.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좀 팔로우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고치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약간 삐딱하게 생각하자면 예. 뭐 제가 그게 담당이니까 그렇게 망분리를 잘 분류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한들 얻을 수 있는 효용이라는 게 재택근무. 뭐 좀 불편하게 재택근무 안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보안이 중요하지. 그리고 인공지능은 지금은 그걸 공개해 놓으면 챗 GPT가 와서 긁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예.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서 독자 뭐 챗GPT 같은 걸 만든다 하더라도 예. 얘를 아무튼 학습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데이터를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여기 인트라넷에 있는 데이터를 외장하드에 담아서 얘다 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줄 수 없죠. 왜냐하면 예. 그렇게 들고 나가는 것 자체가 지금은 보안에 다 걸립니다. 데이터 분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 앞으로라도 그거 하려면 분류는 해놔야 그렇죠. 된다. 지금은 이제 분류 자체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이제 내부 자료도 인공지능한테는 알려줘야 되니 분류는 하자. 그렇죠. 그래서 일단 분류가 돼야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분류 체계 자체도 제대로 안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좀 걱정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이렇게 바뀌었을 때 그래 뭐 방향은 맞는 것 같은데 좀 걱정은 돼 이런 게 그런 거 없습니까? 이건 사실은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예. 큰 변화인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해킹 당했다. 뭐 해커가 들어왔대더라. 그럼 그걸로 아주 언론이 아주 도배를 하고 난리를 치잖아요. 네. 근데 사실 해킹을 100%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해커가 들어왔네? 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야 그럼 어떤 자료가 유출됐는데 그냥 뭐 일반적인 자료가 유출된 거야? 아니면 우리가 진짜로 기밀 자료처럼 보아둔 게 유출된 거야? 예. 그러니까 그런 거에 따져서 혼낼 건 혼내고 아, 말 건 말아야 되거든요. 그렇겠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냥 해커가 침투했다는 것 자체만 갖고 마치 아주 굉장히 큰일이 난 것처럼 언론에서 계속 강조를 하다 보면 예. 사실은 야 그럼 다시 그냥 옛날 아. 뭐 활용이고 뭐고 다 끊어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사실은 조금은 좀 물론 뭐 조금 자극적으로 기사를 쓰시고 싶은 마음도 이해를 하나 네. 그 본질을 좀 제대로 보고 예. 이게 진짜 그 정도로 나무랄 일인지 그게 아닌지 좀 판단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분류를 해야 될 일이 오일이라고는 정말 생각도 못했겠네 정말. 그것도 그렇고 북한의 해커가 엄청 유명하다면서요. 그때도 교수님도 한번 그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 수키? 김수키? 네, 김수키 그룹. 김수키 그룹 등등등 엄청 열심히 하는 그 해커 그룹도 있다는데 조금 걱정스러운 건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제가 거꾸로 반문을 하면 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공격이 더 많겠습니까? 미국에 들어오는 공격이 더 많겠습니까? 미국 미국은 그런데 하잖아요. 아. 데이터 중요도 중심으로 분류해서. 아. 그래 분류만 하면 되고 사실은 말단 직원이 잘 분류를 못했다 하더라도 담당자가 쭉 보고 다시 분류하면 되지. 그러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로 트러스트를 강조한 것도 예. 야, 그 망 연결하지 마. 재택근무하지 마가 아니거든요. 하드웨어 그래, 차이도 재택근무 점검해라. 허용해. 어차피 시대가 바뀌었잖아. 예. 클라우드 써. 그러면 거기에 맞는 좀 더 세련된 보안 방식을 가져와. 이런 거거든요. 그러려면 분류를 해서 진짜 지킬 것만 지켜야지. 그렇죠. 다 막아서는 그렇지. 만약에 우리가 그게 정말로 예. 저 북한의 공격이 우려된다면 컴퓨터 안 쓰면 되죠. 다 타자기 쓰고 뭐. 그런데요. 알겠습니다. 야, 네. 그거 이제 그럼 골치 아프겠다. 그거 앞으로는 그거 다 분리하고 옛날 것도 다 분류하고. 분류하는 이사 준비하느라고 난리겠네. 그게 이제 아주 고통스러울 겁니다. 뭐가 탑시크릿인지를 구별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뭐 도대체 그거는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건 거기에 잘 대한 알겠고. 인식을 뭐 이거 관련해서 미국에서 무슨 군 전산 시스템이 뭐 바뀐 게 있다. 뭐 네네. 그런 게 얘기도 있던데 그건 뭡니까? 이게 뭐냐면 사실은 예. 이제 오늘 말씀드릴 주제를 예.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언더스탠딩에서 저한테 얘기하셨을 때는 요 망분리에 예. 어허. 이제 꽂히셨어요. 아 저도 네. 네, 네, 이거를 좀 재밌네요. 얘기를 해주십시오. 중요한 주제네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그것만 갖고는 아마 분량이 안 나올 텐데 네. 올해 굉장히 크게 바뀌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 중에 하나가 망분리고 굉장히 중요한 건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얘기를 하나 드리고 어허. 또 하나 얘기를 더 드리겠습니다. 예. 그 또 하나의 얘기는 국방과 관련한 겁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건 이제 RMF라고 그래서 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위험 관리 체계라고 하는 네. 위험 관리 체계. 네네. 예. RMF가 Risk Management Framework의 네. 줄임말입니다. 예. 그래서 요 위험 관리 체계라는 제도가 새로 만들어져서 국방 분야에 적용됩니다. 미국에서요? 언제부터 적용돼? 우리나라에서요. 우리나라에서요? 지금까지는 위험 관리 체계가 없었어요? 네. 여태까지는 적용이 안 됐는데 네. 정확히는 올 7월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게 뭔데요? 뭔데요? 뭘 이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이제 요 삼프로 TV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예. 요새 해킹의 수준은 네. 단순히 컴퓨터를 해킹하는 수준은 이미 예. 넘어섰습니다. 예. 네. 그래서 뭐 자동차 해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을 텐데 지금 화면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기 보시면 여기 두 명의 해커가 집에 있죠. 네. 이 두 명의 해커가 여기 보시는 요 차 있죠. 요게 이제 크라이슬러라는 회사에서 만든 체로키 집입니다. 예. 요걸 집에서 해킹을 합니다. 원격으로. 어머나. 원격으로 어떻게 해킹하냐면 자동차에 이렇게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예. 와. 뭐 내비게이터도 되고 라디오도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요거를 요게 이제 통신 기능이 있습니다. 어. 내비게이터도 되고 막 이러니까. 예.
그래서 일단 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해킹해서 예. 차량 내부로 들어갑니다. 어허. 와우. 그래서 차량 내부에 있는 전자제어 칩들을 마음대로 조작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차가 고속도로를 가는데 워셔액이 막 나오게 해서 나오고. 앞이 안 보이게 하고요. 아하. 대시보드 이걸 꺼버려서 지금 몇 킬로로 가는지를 모르게 하고 모르게 하고. 또 원격에서 핸들과 악셀레이터 같은 걸 조작해서 차를 이렇게 또랑에 처박아 놓는 겁니다. 와. 이걸 방송에서 공개 시연한 게 2015년입니다. 방송에서 해커들이 얼굴도 다 까고 이게 네. 가능해요 하고. 아. 그래서 이 차량 140만 대가 리콜됩니다. 아, 해킹될 수 있구나. 네, 실제로 해킹으로 인해서 제품이 리콜된 최초의 사례입니다. 이야. 그래서 이때부터 예. 뭐 테슬라, BMW 뭐 모든 차량 회사들은 자동차 출시 전에 이 차가 해킹이 안전한지 안 한지를 테스트합니다. 예. 지금은 단순히 자동차가 아니고요. 예. 요건 실제로 CNN에서 보도가 나왔던 건데 예. 요새 해커들은 이제 비행기 해킹하려고 합니다. 비행기도 이게 위성 통신을 통해서 요새 이메일도 보시고 뭐 이럴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통신 기능을 쓰기 때문에 네. 거꾸로 타고 들어가서. 예, 이걸 해킹해서 제어권까지 지금 탈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야, 저건 큰데. 저거는. 이거보다 더 큰 게 있습니다. 네. 2017년에 영국의 이제 베이직이란 단체에서 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이게 이제 인터넷에서 보실 수 있는데 사실은 중요 부분은 다 삭제돼 있습니다. 예. 핵 잠수함인데요, 그렇죠, 저거는? 맞습니다. 이 UK 트라이던트라고 하는 게 예. 핵잠수함의 코드명이거든요. 예. 핵잠수함을 해킹한 겁니다. 대박. 그래서 이 내용이 뭐였냐면 이 베이직이란 단체가 야 군인들은 모든 시스템을 뭐 망분리도 하고 뭐 이래서 안전하다고 하는데 진짜 뚫을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보여줄게. 세상에. 그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제어권을 갖고 올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너무 위험하네요. 이런 것들의 자극을 받은 미국 정부가 예. 요 RMF라는 제도를 만듭니다. 예. 여기 보시면 Risk Management Framework이라고 돼 있고 이제 군의 IT 기술에 대한 RMF 이렇게 돼 있죠. 네. 이게 뭐냐면 RMF라는 게 보안성 평가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해킹에 얼마나 안전한지를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등급 매겨서 부여하겠다. 그렇죠. 어. 그런데 옛날에는 군에 납품되는 전산 시스템 있잖아요. 컴퓨터 시스템. 이런 것들은 보안성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F-35 전투기라든가 드론 이런 우리가 말하는 소위 무기들. 예. 이 무기들은 사실은 보안성 심사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앞에서 보셨듯이 뭐 자동차도 해킹되고 뭐 비행기도 해킹되고 이러니까 예. 이제는 검수 단계에서 보안성 심사하는 대상을 첨단 무기까지 우리 확대할게. 그래서 이 그림에 보이는 이런 드론이나 잠수함 이런 것도 다 이제는 너희들 심사 받아.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아하. 그럼 이- 1등급 받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럼 뭐 예를 들면 이제 그거는 보통 이제 야 이거 요런 것들은 이제 중요한 미션에 투입되는 기계니까 몇 등급 받아야 돼. 예. 이런 것들이 이제 표시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런 움직임이 미국에서 2015년 요때부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 합동참모본부에서 미국이 사이버 보안성 심사를 전면 확대하네? 예. 이걸 눈치를 챘어요. 예. 아하. 그래서 이제 대학교 국내 이제 뭐 저희 고려대학교하고 예. 이제 같이 미국의 이 제도가 과연 뭘 위한 제도고 우리나라에다 이걸 적용하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사실은 한 2년 정도에 걸쳐서 전부 다 분석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는 기본안이 섰어요. 그리고 그걸 적용하려고 보니까 예. 일선 부대의 반발이 굉장히 심한 겁니다. 왜요? 아마 아시겠지만 우리 군이 사실은 그렇게 첨단화돼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IT화가 돼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야 IT가 기술이 굉장히 많이 적용돼 있고 첨단화돼 있지만 이 검수 체계를 지금 우리 제도에다 접목하려면 난리 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당장 하기는 너무 무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러면
조금 시간을 두고 예. 차근차근 가자라는 식으로 바뀝니다. 예. 그런데 2019년경에 미국이 갑자기 정책을 좀 강화시킵니다. 예. 어허. 그래서 미국과 연합작전을 하는 나라, 또 미국에서 무기 체계를 사가는 동맹국들, 예. 이런 데는 전부 다 미국과 같은 수준의 보안성 검사 체계를 갖추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예를 들어 연합작전을 하려면 정보를 서로 공유해야 그렇죠,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 정보를 컴퓨터로 하잖아요. 네. 또는 첨단 무기 체계들은 자기들끼리 막 통신하고 이럽니다. 그래서 미국이 아무리 잘해도 여기서 뚫리면 동맹국이 뚫리면 타고 들어온다. 아, 그렇죠. 그런다 하대요. 그러네. 그래서 첨단 무기 체계 가져가거나 연합작전 할 거면 우리랑 같은 수준의 사이버 보안 관리를 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아 맞아. 나도 그 얘기 들었어. 지금 예멘의 후티 반군들이 자꾸 공격해서 예. 그거 같이 가서 때려잡으려고 미국이랑 영국이랑 연합군 만들려고 해서 연합군을 만들었는데 만들었는데 서로 말씀하신 통신 그런 거- 보안이 안 돼가지고 이런 거 만드느라고 시간이 걸려서 지금 어우 저는 빨리 출동해서 때려잡아야 되는데 지금 보안 못하고 맞추고 있다 있다고. 지금. 그래서 사실은 야. 2019년 말부터 자꾸 이런 압박이 들어오니까 예. 우리 군이 연합작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럼 우리도 미국이 RMF라는 걸 하니까 우리도 KRMF라는 걸 만들게. 네. 그러니까 한국형 RMF를 만들게. 그놈의 K. 그리고 네. 우리가 뭐 너희들 수준으로 했는지 너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고 예. 그다음에 상호 인정하자 우리. 어허. 이 제도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방사청, 네. 그다음에 방첩사, 그리고 예. 사이버 작전사령부 이런 데가 이제 주축이 돼서 관련 제도들을 만들었고요. 예. 그리고 작년 말 올 초 이래서 이제 국방장관 보고도 완료된 걸로 제가 압니다. 그리고 방산업체 의견 수렴을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일정대로라면 3월에 아마 그 문서들 이제 어떤 식으로 KRMF를 할지를 그 문서를 공개할 거고요. 예. 그 다음에 7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제 그럼 모든 군사와 관련된 주요 장비나 뭐 이런 것들은 다 일단 등급을 매기고 거기에 보안 맞는 맞는 보안 뭘 갖춰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심사를 통과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방위 산업들은 단위가 되게 큽니다. 뭐 예. 800억, 예. 뭐 몇천억 뭐 이러거든요. 네. 근데 예를 들어 RMF가 검수 항목 중에 하나로 들어가 버리면 예. 그러니까 사이버 보안성에서 X가 나오면 야. 이건 그냥 돈 다 물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네. 그러니까 이제 방산 업체들이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새 뭐 예를 들어 요새 한국의 락히드 마틴이 되겠다. 이게 하나그룹이 또 그러고 있고 LIG 넥스원이 또 막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대기업들이 그런 준비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도 하고 또 관련 인력 뽑으려고 지금 엄청나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안 등급까지. 보안 문제가 요즘 곳곳에서 난리군요. 그러니까 무전기가 무전이 잘 통하는 걸로만 만들 게 아니라 보안도 돼야 되고 그렇죠. 탱크가 적진을 잘 달리면 되는 게 아니라 역시 해킹에도 방어가 돼야 되고. 그렇죠. 그 예를 들면 뭘 답니까? 뭘 달아야 돼? 무슨 장비를 다는 거예요? 그 보안 등급을 맞추려면. 실제로 이제 무기 체계가 있으면 예. 이렇게 외부랑 통신하는 그 접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런 데는 다 적절한 이제 보안 그래. 제품들, 나가는 건 보안 나가면 칩 같은 것들을 전부 거기 다 안에 들어가는 설치해야 거예요? 됩니다. 네. 아. 그 심사를 그러니까 너희들 그러면 제대로 합당한 거 달았어? 이거 잘 굴러가? 왜냐면 뭐 또 싸구려 달아서 대충 할 수도 있으니까 그게 제대로 됐는지 심사하는 것을 방첩사와 사이버 작전사령부가 하게 됩니다. 그거 결국 그거 해봤던 외국 업체가 와서 돈 벌어 가겠네요. 지금 락히드 마틴은 네. 저희는 이런 거 이미 잘했으니까 저희 솔루션 사세요. 그러니까. 벌써 외산업체들은 벌써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게 또 굉장히 큰 시장이고 네. 그게 한번 종속되기 시작하면 계속 계속, 가야 또 되니까. 끌려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국내 기술을 확보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야, 보안 산업은 이 시장이 커지네요, 지금. 그래. 그 분류에서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 분류에서 더 탑시크리트는 더 잘 보안을 해야 되니까 거기 보안 뭐 좋은 거 붙여야죠. 그럼. 서버도 좋은 중요한 정보는 거기 또 붙여야지. 군 장비에도 붙여야지. 그래서 요새 경제 관련한 기사들 잘 보시면 뭐 예. 망분리 수혜주
뭐 그런 거구나. 광산 무슨 뭐주 이게 뜨는 게 바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아 그런 수혜주. 이야. 우리나라 보안 업체들 중에는 혹시 수혜주도 있어요? 보시기에? 잘 모르겠어요. 수혜주는 김승주 교수님이. 아니야, 내 질문 잘못했다. 수혜주들이 꽤 있는 편입니까? 아니면 그 다 로키드 마틴이 먹고 뭐 그런 거지. 뭐. 아니요, 국내에도 있는 편이에요? 잠재력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국내에도. 예. 근데 분명히 이제 외국에 있는 기업들이 앞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여기는 2015년부터 미국 방산업체들은 다 준비했으니까. 방산업체와 관련된 보안은 뭐 국산 걸 꼭 써야 돼. 이런 그럼 안 맨데이트도 돼, 이제. 있습니까? 그렇게는 안 그런 돼요. 건 왜 없어요? 그러냐면 방산 시장은 이게 글로벌하게 움직여야 되거든요. 예. 근데 예를 들어 우리 빗장을 잠궈버리면 그럼 니네 거 우리 못 들어와. 외국도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벌써 아까 제가 우리나라는 굉장히 획일적인 보안 예. 정책을 했다고 예.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러니까 데이터 분류 체계가 이제 정착되기 전이니까 현재 상태로는 외산 클라우드 서비스가 공공기관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외국에서 야 이거 무역 장벽이잖아. 그래서 지금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보안이라는 게 너무 우리 거, 이게 다 우리 걸로만 할 거야. 이러면 이게 이제 무역 분쟁이 일어나고 예. 그럼 거꾸로 우리도 못 나가게 됩니다. 그런 일이 또 모르는 사이에 정말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고 많은 일이 뭐 신경 쓸 일이 하나도 없네. 잠시 그냥 신경 안 쓰면은 그냥 확 진도 나가 있네 그냥. 알겠습니다. 우리 군의 보안은 사실은 예전에는 통신 보안. 그래 무전기 돌리면서 통신보안 3중대 이병 이진우입니다. 네. 이 통신보안이 뭐예요? 어차피 다 새니까 우리 여기서 비밀 얘기하지 마. 아니 그것도 그렇고 그 예전에 얘기잖아. 열심히 무전기 갖고 막 매수하다가 잘 안 되면 야 전화해 그냥. 그런 전화. 거 그럼요. 017이 달 터지네 이러면서 전화하고 그랬습니다. 나 때는 군대 있을 때 휴대폰 없었는데. 중대장님만 갖고 있었던 017.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또 물밑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수혜주는 또 잘 찾아보겠습니다만. 네. 어디 공시 같은 거 떴을 때 이 뭐라고 그랬죠? RMF 관련 수주 네. 이런 거 뜨면 뭔지 얘네들이 알아 이거 좀 먹어야 하나 되겠다. 보다. 예. 뭐 알겠습니다. 자 고려대학교 김승주 교수님. 네. 야,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 김승주 교수님이 없었으면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듣습니까? 네. 아니, 정책도 일어나질 않았다니까. 아니 지금. 우리도 이제 대비를 좀 해야 되니까 네. 김승주 교수님이 항상 이렇게 시간 내주지 않을 수 있거든요. 예? 사람이 내가 대충 보니까 요 나이 무렵에 어. 사실은 갑자기 승진을 합니다. 네. 김승주 교수님 나이가 원래 그 일 막 해야 될 때라서 예. 요때 보통 평소에 막 전화 받던 사람이 안 받는 요 나이예요. 그래서 저희도 대비를 해야 돼요. 데뷔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김승주 교수님 혹시 이게 만약에 잘 이제 스케줄이 안 맞거나 그러면 저희는 누구한테 이런 거 물어봐야 됩니까? 이 정도는 뭐 다른 분들도 다 하십니다. 그냥 웬만 아무나 불러도 없어요. 우리도 백업 시스템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없어. 어떡하지? 없어. 예, 그냥 김승주 교수님 다리가랑이를 붙잡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네. 김승주 교수님 개인 비리 이런 거를 잘 캐서 터뜨립시다. 그러면 어디 뭐 정부에도 못 가고 뭐 아무 데도 못 가고 언더스탠딩만 올 수밖에 없어. 어쩔 수 없어. 우리는 네, 그것도 뭐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김승주 교수님 관련한 에피소드나 네, 뭐 제보 부조리나 부탁드립니다. 이런 거 있으면 저희가 제보 받겠습니다. 치사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거기에 태안이 없어. 네, 고려대학교 김승주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